조형 분석 여러분이 지금 그 작품을 찾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주로 이제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조형 분석을 하는데 불완전한 그림보다 또는 대상보다 완전한 그림,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분석함으로써 좋은 조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이 조형 분석을 하고 있는데 루펜스의 구도를 중심으로 구도 중심의 이제 조형 분석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뭐 우리가 오프라인 대면을 하고 수업을 한다고 그런다면 미팅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양한 그 소재를 찾도록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좋은 작품을 찾아서 스터디를 하고 그 스터디된 내용을 레포트로 제출하는 것이 조형을 이해하는데 더 낫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중인 레오나르도의 자화상 소묘입니다. 소묘를 보면 이제 여러분은 그 석고대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 어떻게 위치를 놓고 눈의 위치와 얼굴의 표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명암의 흐름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도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센터에 놓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구분했죠. 그래서 명암이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데 눈에 대한 포인트와 그리고 이쪽 부분까지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어두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리고 이 수염으로 어떤 율동감 같은 걸 주고 있죠. 그리고 얼굴에서 포인트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처음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옛날에 그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라파엘로 그리고 뭐 잠깐만 생각이 안 나네. 그 미켈란젤로 이렇게 세 명의 거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징이 뭐 원근법의 발달 그리고 해부학의 발달 뭐 신대륙의 변경해서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인간 중심의 어떤 그리고 좀 더 과학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평 구도와 이렇게 세그멘트에서 집중을 시키고 원근법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후의 이 만찬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그림은 어떤 서양 회화에서 최초로 뭐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파엘로의 이제 아테네 성당인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수평 구도로 두 줄로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근경에서 어둡게 처리해서 화면을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에 집중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냥 1점 투시도 소시를 가운데 두는 것 그리고 중경, 원경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배경은 좀 라이트하게 아웃포커싱하고 앞부분에 그림들을 주었는데 전혀 산만하지 않게 그렸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것도 굉장히 강하죠. 중세의 시대가 끝나고 중세 종교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슈도 굉장히 많고요. 시대적인 특징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이제 그 라파엘로의 성모자와 아기 성 요한에 대한 그 그림인데요. 정형적인 그 삼각구도죠. 3포인트. 그리고 어둡게 배경을 눌러주고 인물을 살리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있었던 그림을 이렇게 보면 집중돼 있죠. 다이아몬드형이고 그리고 라이트 어둡게. 근데 예수님이 1이고 세 명이 어둡게 이렇게 표시돼서 대칭인 듯 하지만은 대조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마름모형이고 작게 봐도 마름모형. 람브란트인데요. 1670년대 바로크의 그림인데 정형적인 삼각구도죠. 그리고 인물을 라이트하게 했고 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색과 재질을 통일시킴으로써 어떤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선구도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림이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지루한 느낌이 없는 것은 어떤 구도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톤으로 정리해주고 얼굴 부분만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아마 분석 내용을 인터넷을 찾으면 여러 비평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여러분한테 지금 그 카톡에다가 제가 써놓은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상과 비구상인데요. 비구상의 시작을 인상주의로 본다면 인상주의의 특징은 형상보다는 느낌을 중요시 여긴다. 앞에 그림들이 다 명확하게 사진처럼 보이지만 이제 인상주의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물의 해체, 느낌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구도를 찾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거 같은 경우는 루앙 성당인데요. 모네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리고 퇴근할 때 이렇게 같은 성당을 봤는데 그 햇빛에 따라서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 그래서 이 작품을 여러 작품을 그렸어요. 똑같은 뷰로. 그것이 최초의 인상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사물보다는 느낌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분석하기가 특히 그 분석의 종류가 조형에 대한 분석이 아름다움이 뭐냐에서 우리는 구도 중심의 분석을 하는데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태와 배치, 화면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 인상주의 같은 경우는 그것이 느낌보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어려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해도 지죠. 완전히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후기 인상주의의 드가의 작품 중에 스케치가 있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구도와 거의 뭐 그죠? 비구상이라기보다는 구상에 가까운 그림이고 뭐 이 정도는 뭐 찾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후기 거의 뭐 1890년도 정도 되는 시기에 조선의 3대 화가 장승업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구도가 이렇게 호선 구도가 보이죠. 호선 구도가 두 개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역시 어둡고 밝게 처리를 했고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분석의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사진인데요. 배병우 씨라고, 이 사람은 주로 소나무를 흑백으로 찍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뭐 수직구도지만 또 근경, 원경, 중경, 원경이 이렇게 있고요. 아웃포커싱 했고, 그리고 이 재질감이나 텍스처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수평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분위기도 충분히 있고, 작가가 찍은 거니까 이런 것도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선정을 하는데 고려하라는 얘기고요. 이제 이 조형 분석의 사례를 하나를 얘기하면, 구도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본 삼각구도죠. 두 개, 한 개, 삼각형 구도. 우리가 처음 정모를 그릴 때 되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도, 가장 균형감 있고, 가장 또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색을 쓰죠. 이런 트레이닝을 거쳐서 또 이 그 동양화에서 보면 사선구도 멀리 보이고 여백이 충분히 있고, 이런 트레이닝을 받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걸 분석하기는 쉽죠. 이제 제가 그 오프라인 수업이 될 때 학생이 가져왔던 내용입니다. 뭐 그 우리가 조형이라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구도 분석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화면에서 나타나는 그림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충분한 느낌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조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미적인 추구, 미를 알고 그리는 거, 뭐 박물관을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거나 할 때 좀 더 퀄리티 있는, 수준 있는 거를 담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런 게 생활에서의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거, 이런 걸 지나가면서 찍을 때 어떻게 배치를 하고 무엇을 주제로 하고 어떤 영감을 담을 것인지, 이런 걸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이 구도는 굉장히 운동감 있지만 나름대로 특징이 있죠. 사선 구도, 수직 구도, 그리고 그룹.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도를 찍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레이아웃을 정하고 어떤 느낌을 찍을 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